이제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되었고, 이 페이지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역사가들이나 아니면 예술가나 아니면 이런 관련된 자들의 간략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5가지의 복원 방법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간략한 설명을 이어서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성과 담론이라는 어, 관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페이지 보시면 이제 데이와 알로이스 리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존 러스킨, 그리고 데이오, 그리고 알로이스 리글, 그리고 발터 디역스, 그리고 기록 몰시, 이 5명의 예술가, 그리고 건축가, 그리고 사학자들은 이제 건축유산 보존의 관점으로 봤을 때 복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복원이라는 용어적 관점에서 봤을 때 continuitet, 그러니까 연속성 또는 일관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유산 보존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데이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데이오는 건축 유산 보존에 관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시간적 차원으로 봤을 때 건축물을 이제 명확한 이제 역사적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적 흔적이나 이제 시간들을 이제 너무 과도하고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복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오는 이제 자기 자신만의 이제 고고학적 문서를 기반으로 한 이제 현대적 건축 보존에 대한 이제 되게 많은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시뮬리어랜드 리콘스트럭션, 그 시뮬리어랜드 리콘스트럭션의 이제 전제 조건을 확립하는데 되게 큰 되게 많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현대적 건축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기초가 되는 베니스 원장을 볼 수 있는데, 베니스 원장은 이제 히스토리시 그리고 시뮬리안드 리컨스트럭션과는 상당히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거와 반대로 이제 고고학적 복원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로이스 리글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면, 알로이즈 리그는 건축유산 같이 이제 댕크말베르트가 이제 동시대의 건축 형태가 조형적으로 명백히 알트 베슈탄트, 이제 기존에 있던 부분과 구별되어지게 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다양한 이제 건축적 이제 이론적 입장들이 이제 댕크말 플레게를 위한 이제 건축유산 보존을 위한 일관된 기초를 형성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공통의 어떤 토대나 어떤 기초의 같은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5가지의 건축적 보건 개념들을 이제 설명을 할 것인데, 이제 이렇게 되게 많은 건축적 복원의 이제 복원의 어떤 가능성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히스토리적 리컨스트럭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밑에 저희가 배웠던 그 예시들의 사진을 넣었는데 같이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넣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정의된 문화유산 복원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엄격한 건축 개념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건축 양식, 가장 기존에 있던 건축 양식을 따라 이제 거기에 맞춰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후에 만들어진 부분을 해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파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의 그 픽티브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픽티브, 이제 가상의
우어 주시탄트 원 상태로 다시 생산되고, 그리고 어, 역사의 대상으로 전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히스토리시 리컨스트럭션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히스토리시 리컨스트럭션 복원 방법을 통해서 건축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어, 이제 말 그대로 건축물 자체를 전시의 대상으로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유롭지 않지만 어느 정도 창조적인 개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Interpret Theory and Reconstruction인데, 보건 건축가, 이제 복원을 하는 건축가는 현 시대의 건축언어, 그러니까 자신의 건축언을 사용하여 복원을 하고, 그리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부서진 것 또는 파괴된 것과, 그리고 이음매 또는 접합점을 통해서 과거의 재료와 현대의 복원에 된 새로운 부분들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비와 연속성으로부터 이제 변주법적인 장력을 생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비라 말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이런 것들이 네, 연속성에 관해서는 저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음에 보시면 디 모던 아인바우트는 역사적인 건축의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말은 즉슨 건축물의 역사적인 흔적들을 어떤 하나의 배경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남아있던 어떤 흔적들이나 어떤 배경들이 주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배경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새로 추가된 부분은 어, 주가 되는 그런 복원 형태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건축문화 유산 보존 원칙과 상당히 반대되는 개념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베니스 현장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상당히 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복원 방법의 가장 큰 광범위한 자유, 그러니까 가장 자유롭게 복원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케올로기실 리컨스트럭션인데, 이것은 역사적 형태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기록된 건축과 그리고 공간만을 복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분들은 충분히 눈에 띄지만 상당히 억제되고, 그리고 역사적 물질과 기존에 남아있던 물질과 조화롭게 혼합되고 가능한 한 해체될 수 있도록 설계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베니스 현장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건축문화 유산 보존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의 층, 그리고 여러 시대의 변화, 그리고 환경적 영향, 그리고 어떤 전쟁이나 이런 폭격들에 의해서 폭력적 개입, 여러 가지 인한 손상된 부분들은 동등한 수준으로 보존이 될 수 있다고 보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재료와 의미가 둘 다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원의 방법에서는 어, 이제 복원되는 과정에서 이런 복원 방식들이 주제화되고 또 전시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자료가 많을수록 이제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도 역사적인 건축 재료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다시 경험할 수 있는 단순한 건축 볼륨만 있으면 어느 정도 이 복원 컨셉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컨셉추얼 리컨스트럭션이고요.
이 복원 방법은 이제 바우큰스트리시 이제 건축 예술로서 작동을 하고, 그리고 히스토리시 리컨스트럭션에서 이 복원 방법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건축의 번역으로서의 통일된 현대 건축 언어에서 만들어졌고, 즉 이제 뒤섞인 건축 언어 양식이 아닌 하나의 건축 양식 또는 언어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축 재료들은 이제 종속적인 역할을 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수용 그리고 추상화되고 최신화되는 형태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다츠비센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 역사적 건축과 현대의 새로운 건축 사이의 경계 범위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이것이 어, 역사적 건축과 그리고 현대 새로운 건축 사이에서의 경계 범위인데, 이것이 어, 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된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을 보존, 그리고 그 보존된 것을 생존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그런 생존이나 이런 보존의 형태가 이미지가 아니라 건축 기념물의 새로운 발명,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콘셉투엘레 파사든 리콘스트루크션을 또 언급하고 있는데, 어, 이런 그 파사드에 대한 그 컨셉투엘한 리콘스트럭션 복원 방법을 통해서 도시 내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떤 최소한의 역사적인 도시 경험을 실현시킨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기존의 어떤 파괴가 안 된 그런 건축물이더라도, 기념물이더라도 어떤 설득력이나 방식으로 컨셉추얼 리컨스트럭션을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크리티시얼 리컨스트럭션이고, 내용이 좀 짧은데 주로 도시계획 개념을 설명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 도시계획과 공간의 회복을 추구를 하고, 그리고 역사적 흔적을 지우고 도시 공간을 정의하지 않은 현대 도시계획과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건물의 평면도와 규모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적 개념으로 또 이해될 수 있고, 어, 다른 개념에서 수행되는 이제 현 시대, 동시대 복원을 위한 근거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히스- 마지막으로 히스토리시얼 시뮬라티온인데, 이 히스토리 시뮬라티온은 건축 예술로 아까 말했던 바우컨스트리츠에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인 문서를 기반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컨셉추얼 리컨스트럭션과 대조제는 모습이고, 아케올로기시, 그러니까 고고학적 그리고 기술적 테크니시의 방법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어, 이러한 특징들이 저는 이제 당연히 시뮬레이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원될 수밖에 없는 어떤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 가치가 건축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태에 있다. 그 폴 클레멘트 독일 미술사학자가 이 히스토리시 시뮬라티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고, 보존된 물질과 새로운 물질 사이 시각적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되는 이제 복원은 예술과 역사적 가치를 복원할 수 없고, 그러나 이덴티테트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상징적이고 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정확하게 어, 어떤 시대나 이런 것들을 추정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급진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진정성과 담론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어, 뭐 들레스나 뭐 미셸 포크 뭐 어떤 다른 더 많은 이론이나 뭐 어떤 개념들이 설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고, 그래서 제가 이해한 부분들만 일단 넣었고,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앞에서 발표를 했던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유튜브를 보시는 게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21세기 철학자 담론을 배경을 비추어 볼 때 시뮬리에렌데 리컨스트럭션에 대해서 되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단순한 어떤 사실 또는 실제 또는 위조로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음, 근데 바하이트 이제 사실 또는 어떤 실제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단어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개념의 펠슝도 그 위조도 그 반대에 따라서 정확하게 용어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이런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 진정성, 아우텐티시테트 어떤 이런 현상 자체를 진정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역사적으로 생각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흘러가는 역사로 이런 현상을 그냥 흘러가는 역사로 바라봐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무엇보다도 복원의 개념이 이제 지속적인 역사의 발전을 따르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또한 복원의 여러 가지 개념들은 어떤 역사적 필요성 또는 불가피함에 따라서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하나의 생겨난 것이 아니고 어, 어, 생겨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는 것뿐 가지지 않을 뿐더러 또 그것들이 이런 서로 다른 복원의 개념들이 서로 부정되지 않고 어, 현대 현대까지 나란히 존재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란히 있는 복원의 방법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봤을 때 뭐 병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음, 네, 이 병치에 대한 부분은 어, 제가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네, 여기 병치를 잘못 적은 것 같고, 일단 시뮬레이션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되게 많이 그,
발표를 했던 것처럼 시뮬레이션에는 아우라가 없고 그리고 건축 유산 자체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은 다른 엔카우 아우라티시어트를 가진 진정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뮬레이션 자체는 아우라가 없지만 시뮬레이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또 다른 어, 진정성을 가진 아우라를 가진 진정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5가지의 복원 개념들은 이 5가지 복원에 대한 개념들은 이제 또 다른 통찰력,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글 쓰는 방식이 미괄식이네요. 이런 얘기를 처음 해줬으면 좀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좀 덜 혼란스러웠을 텐데. 보통 서양에서 두괄식으로 말 많이 하죠, 원래. 서구권에서.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배우고 그랬는데 나도 막 독일에서는 두괄식으로 써야 된다 글을 그랬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디스코스, 그러니까 아르티체트 운드 디스코스 단락이 따로 있는데 거기 아까 말했던 뭐 들레즈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예 넣지도 못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그 들레즈 같이 읽어봐 줬는데 그 맨날 들레즈의 그 리좀 그다음에 뭐지 플라토?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들레즈는 나중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번 따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수진 누나가 석사 논문으로 들레즈 썼는데 나중에 초청 한번 해서 맞아, 나 들었어. 설명해달라면 되겠다. 발표 이거 준비해서 봤는데 진짜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